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프의 황준원입니다. 자, 지난 9월 22일 2020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는데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그 중에서도 10개의 주요 이슈들을 준비해봤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중소제조기업 자동화의 동반자가 될 협동 로봇에 대해서 뉴로메카의 박종훈 대표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화 로봇이랑 다르게 요즘 협동 로봇들은 사람과 섞여서 일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런 로봇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일단 손으로도 저렇게 로봇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된다는 거. 뉴로메카의 인디라는 로봇이고요. 저렇게 앱을 통해서도 쉽게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사람이랑 함께 일하니까 충돌을 바로바로 감지해야지만 안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뉴로메카 비전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기계가 사물을 알아보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장에 저렇게 협업 로봇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니 치킨집에서도 로봇이 활약하고 있는 줄은 제가 잘 몰랐네요. 저렇게 치킨 가루도 만들고 치킨을 튀기는 일까지 해가지고 단순히 공장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도 이런 자동화 로봇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로봇에게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슈로는 의료용 원격 로봇.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로봇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수년 전부터 퓨처로봇, 키스트, 카이스트와 협력을 해가지고 로봇을 개발하고 계셨더라고요. 공현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POC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포인트 오브 케어, 원격 진료 로봇이에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고해상도의 화상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자, 그리고 초고화질 360도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VR 원격 협진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일단 가격은 낮추고 현장성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의사와 협동으로 해보는 걸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계속 수년 전부터 해오셨더라고요. 또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베드사이드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환자 옆에서 돌봐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내용을 살펴보자면 저 로봇에 거리 센서, 마이크, 카메라,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감정을 인식하고 여러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이제 상용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은평 성모병원의 안내 로봇을 판매하시기도 하셨고 국내외 의료기관과 판매를 협의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는 로봇 셰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라운지 랩이라는 곳이 상당히 한국에서 활발하게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황성재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드립커피를 내려주는데 디자인 보세요. 굉장히 깔끔해서 공간과 잘 어우러진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디자인 자체가 이게 레드닷 디자인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저게 라운지 X라고 하는 로봇 카페인데요. 직영점이 벌써 7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커피잔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커피도 내려주고 음식도 만들어주는 로봇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또 라운지랩에서는 무인 상회라고 하는 무인 상점, 소규모 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하셨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거기에 달린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저 문을 딱 열어주게 되는 거고요. 원하는 물품이 손님이 가지고 나가면 바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집어서 바로 나가면 결제가 되니까 그립 앤 고라는 기술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저렇게 샐러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음식들을 구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저런 기술들도 역시나 로봇을 개발할 때 쓰였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함께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이런 오프라인 상점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배달의 민족의 배달 로봇에 대해서 김요섭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자, 배달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라이더 분들께서 아파트와 캠퍼스를 그렇게 깊이 하신다고 해요. 자, 왜냐면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소요가 되거니와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학생들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배달 로봇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은 라이더 분이 입구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로봇한테 딱 물건을 갖다 주면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소비자까지의 최종 거리는 로봇이 배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딜리 드라이브 Z라고 하는 새로운 로봇을 또 컨셉 영상을 공개해 주셨어요. 일단 배달의 민족의 로봇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늘 볼 때마다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커피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엘리웨이 돌아다니면서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LED로 상태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 당연히 장애물 같은 것들은 알아서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을 진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또 저렇게 바퀴마다 서스펜션이 달려가지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신경을 쓰셨다고 하시고요. 겉면이 저렇게 충격 흡수가 되는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물들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저런 배달 로봇들이 많은 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죠. 자, 다음 5번째 이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딥텍트가 뜬다라는 이름으로 딜로이트의 김경준 부회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딥텍트라는 것은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언택트 플러스 컨택트라고 보시면 돼요. 언택트의 장점과 컨택트의 장점을 더 살려가지고 동시에 살려서 딥하게 들어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컨택트와 언택트의 최적 조합으로 고객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키포인트였고요. 우수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월마트입니다. 자, 어떤 시도를 했길래 그러냐면은, 자,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인구의 90% 이상이 월마트 매장 16km 이내에 거주할 정도로 많이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미리 주문을 하고 매장에서 픽업을 함으로써 이제 신성식품을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언택트와 컨택트가 결합된 형태라는 거죠. 덕분에 코로나 이후 매출과 이익은 모두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는 도미노 피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도미노 피자는 앱을 통해서 맞춤형 주문과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다고 해요. 덕분에 최근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 주가 상승이 11년 만에 무려 130배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의 사례도 소개해 주셨어요. 정육각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스타트업이에요. 자, 여기는 카이스트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한 창업자분이 만드신 거고요. 알고리즘을 초신선 식품 판매에 적용을 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축 후에 3에서 5일 이내에 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택트와 그리고 컨택트를 이렇게 딥하게 묶은 사례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앞으로는 단순히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딥텍트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6번째 이슈로는 뿌리 산업의 로봇 활용 모델에 대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영태 수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뿌리 산업이 뭔지 아세요? 자, 뿌리 산업이라는 것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그야말로 뿌리가 되는 공정 기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유해한 제조 환경에 처해져 있고 고중량물을 다뤄야 된다든지 고위험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 하시는 데 많은 연구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업종별 취약 산업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뿌리 산업에 적용이 되어서 곳곳에 로봇들이 함께 일을 해주게 된다면 생산성도 높여주고, 자,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실 때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들도 줄여줄 수 있겠고요. 앞으로 고령화 시대 노동력도 부족한데 많이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 가공, 표면 처리, 선박 제조, 바이오 화학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런 자동화까지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산기술연구원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째 이슈로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이 로봇이 육성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님 그리고 로봇산업진흥원의 문전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유모입니다. 2020년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하여 로봇 핵심 기술 개발, 실증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의 로봇 정책을 디지털 뉴딜이 핵심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봇이라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체계적인 방역을 통해서 모범 국가로 태어났듯이 K로봇이라는 로봇 브랜드를 통해서 디지털 뉴노멀 시대에 선봉에 나설 때라고 봅니다. K로봇을 통해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고 또한 산학연관 민이 힘을 합해서 오늘과 같은 공유의 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을 한 단계 전폭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비대면 시대에 진짜 로봇의 활약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K 로봇 해가지고 세계에 확대가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자, 다음 8번째 이슈는 비대면 시대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의 김진호 교수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비대면 시대에 로봇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진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방역 소독이라든지, 자, 저런 식당에서 서빙 로봇으로 활약을 하기도 하고, 배달 로봇, 그리고 텔레프레전스 로봇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방역을 진단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곳곳에서 자동화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개인 맞춤 치료제를 만드는 데 로봇들이 활약을 하기까지 정말로 이 비대면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 정말로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한국은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 고령자가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로봇과 협업을 해서 이런 생산성을 높여가는 것이 한국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 협력을 해서 융합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다음 9번째 이슈는 팬데믹 시대 유연 생산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남영욱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항공 관련 부품들을 제조하고 있는 곳인데 이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될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럴 때 이 유연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공구들을 준비할 때도 예전엔 사람이 했던 것을 로봇이 딱딱 골라서 준비를 해준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고요. 밀링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깎고 그런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줄곧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고 로봇이. 또 세척을 할 때도 로봇이 해주고 용접을 할 때도 로봇이 해주니까 정말로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고 또 물건을 이동시키는데도 로봇을 써주게 되니까 생산성을 훨씬 확대해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양한 물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각자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가지고 전체 라인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노하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론회가 끝에 열리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내용만 간추려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로봇 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자, 여기에 대해서 뉴로메카 박종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반 자동화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배달의 민족 김요섭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고 계시니까 이런 로봇들이 IT 서비스, 온라인 이커머스, 많은 제조업체들과 많은 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딜로이트 김경준 부회장님께서는 요즘에 뭐 구글 홈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알렉사라든지 이런 홈 허브 플랫폼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져가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 홈 허브에서 디바이스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김진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시대에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은 로봇 업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는데요. 먼저 김여섭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접점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가지고 변화 트렌드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전반적인 서비스 로봇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무래도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궤적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경준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로봇이 단일 기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김진호 교수님께서는 없는 시장을 창출하기보다는 있는 시장에 접근해가지고 수요를 창출하는 게 크고 중요한 발전 방향이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또 박중훈 대표님께서는 협동 로봇의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생태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020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들을 10가지 정리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정말 로봇의 중요성, 앞으로 고령화 시대,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